자, 숙제한 거에 대해서 먼저 질문부터 좀 받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갈게요. 일단 뭐 질문 있으면 좀 해볼까요? 884번이요. 또 908번이요. 910번이요. 925번이요. 903번이요. 또 있어요. 일단 884번부터 한번 볼게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 더하기 k의 제곱과 이건 3부터 1까지죠. 1-2x 제곱 dx. 위끝과 아래 끝에 이제 위치를 바꾸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댔어요. 그리고 위끝과 아래 끝이 똑같으니까 합칠 수도 있다 했죠. 1부터 3까지 x 더하기 k의 제곱. 뭐 어차피 전개는 좀 해야 될 거였네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그리고 빼기 2x제곱 dx 이런 식으로 합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산한 다음에 전개 적분해주면요. x세제곱 kx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의 x가 되고요. 1과 3을 대입한대요.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2k제곱 플러스 8k 그리고 27, 26 빼기 2, 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2차 함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라는 멘트는 표준형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2에 k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6.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16이다. 이런 식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보니까 2차 함수가 나오더라. 우리가 최소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2차 함수 형태 아니면 산술기하 형태 맞죠? 산술기하 평균 이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되잖아요. 물론 이게 우리가 이미 수학 2까지 배운 마당에 2차 함수뿐만 아니라 4차 함수라던가 3차 함수에서도 범위가 주어진다면 최소라는 멘트를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값은 2차 함수와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장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선 딱히 범위가 없잖아요. 그쵸? 뭐 K의 범위 뭐 이런 게 없는데도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건 아마 2차 함수나 산술기하로 우리가 접근을 했어야 됐다. 생각해 주는 게 뭐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었겠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절대값 x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 우함수죠? 절대값 x니까 맞죠? v자잖아. 얘는 기함수고요. 얘도 기함수고요. 이거는 우함수죠. 그래서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라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건 지워지고요. 기함수랑 우함수를 곱하는 걸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면 뭐 기함수니까 사라지고요. 얘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절대값 x를 적분하는 거라 마이너스 2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 x d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값 x는 0부터 2까지라고 쓰는 순간 이미 범위는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범위가 x의 범위란 말이야. 0부터 2까지라는. 그래서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게 되고요.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x제곱
실제로는 그냥 마이너스 x제곱이랑 똑같겠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는 각각을 쪼개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기함수고요. 이렇게 곱한 것도 기함수고요. 이렇게 곱한 게 우함수라서 걔만 계산해주면 된다. 이렇게 바라봐주면 됩니다. 맞죠? 끊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테그랄은 쪼갤 수가 있으니까 우함수 따로, 기함수 따로. 물론 범위를 나누어서 풀고 싶다면 뭐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추천하진 않죠. (908번) fx 뭐야? f-x는 0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기함수라는 말이죠. 그쵸? 이거에 좀 일반화된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까지 좀 봐주면 좋겠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표현은 이겁니다. 이 표현 본 적 있어요? 이게 처음 등장한 건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에서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거 P, Q 대칭이라는 이야기예요. F가 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 근데 우리가 점 대칭이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게 유리함수라서 유리함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P-X, P+X라는 것을 뭐 좀 잘 표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얘 대신에 뭐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 괄호에 있는 것끼리 더했더니 x에 뭘 대입하든 일정하다 라고 했을 때 그 둘 더한 거에 나누기 2한 거 콤마 요거의 대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0이 숨겨져 있는 거라서 0, 0의 대칭이다, 기함수다 라고 원점 대칭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f-x는 마이너스 fx다 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형태가 살짝 달라졌다고 했을 때도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다는 거죠. 이거까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알려준 거는 정작 이거 기함수 적분했다라는 거, 기함수라는 거밖에 없는데 적분한 게 마이너스 5랍니다. 그렇구나 라고 보는 거죠. 이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에 대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의 fx dx는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얘가 기함수를 했기 때문에 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가 되고요. 얘 기함수고 뭐 이거는 기함수네요. 얘가 우함수고요. 여기가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워지고 지워져서 얘만 남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의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xfx dx. 그래서 알려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질문 있나요? 이게 이제 나아가서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냐면 아직은 우리가 이런 걸 다룰 일이 많지 않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원점 대칭이라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그렇죠? 기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확장해서 어떤 점 대칭을 뭐 예를 들어 1,3 대칭이라고 합시다. 1,3 대칭이 있는데 그럼 내가 얘를 만약에 x축 여기다 할까? 1,3 대칭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2부터 3까지 적분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적분할 수 있다는 거겠어요? 요거 여기랑 똑같을 때니까 그냥 1 곱하기 여기가 1인데 여기가 3이고 2인 게 말이 안 되죠. 그쵸? 아마 말하고 싶었던 건 마이너스 1부터였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사각형 넓이가 4 곱하기 3, 10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점대칭, 뭐 기함수 이런 것들 다루는 법을 좀 연습해두자 그런 이야기였고요. 9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 계산으로 문제 푸는 거 좋아요. 그거는 근데 시험 때나 하는 거고요. 연습할 때는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연습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고요. 시험 때는 네,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맞습니다. 뭔지 떠오르지 않아? 그럼 일단 그냥 뭐라도 끄적여 보면서 대입해서라도 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고 해봤자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함수를 일컫는 거겠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fx dx를 알려줬지만 얘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실상 알려준 거는 2부터 3까지 fx dx가 3k-1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0이거든. 이어서 0부터 2까지 fx dx를 뭐라고 알려줬어요? 마이너스 5라고 알려줬고요. 마지막으로 0부터 3까지 fx dx 이게 k인데 0부터 3까지라는 건 얘랑 얘를 더한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풀어주면 돼요. k는 3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0부터 3까지라는 거는 0부터 2까지라는 것과 2부터 3까지라는 걸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함수, 우함수 문제가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식을 쓰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끼워 맞추기 식이 많죠. 여기 써있진 않은데 915번 한 문제만 좀 볼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ft dt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 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애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잖아요. 그쵸? x가 있을 땐 미분한다라는 개념이 맞는데 상수가 있을 땐 치환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t랑 x랑 섞여 있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꺼내야 돼요. 일단 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를 둘이 다르잖아요. a와 b로 치환을 합니다. 좀 징그럽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x가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도돌이표라고 이제 말을 해요. 도돌이표를 해야 됩니다. 0부터 1까지 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를 적분하면 그게 0부터 1까지는 b죠. 계산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a가 3분의 2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더불어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x도 이제 알잖아요. 맞죠? 3분의 2x 플러스 b dx가 3분의 2가 된다라는 걸 말한다면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2b 이렇게 되죠. 그래서 b라는 값이 얼마가 돼요? 3분의 4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1의 값은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0이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아까 전에 따로 질문을 해서 잠깐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치환하는 게 기본이에요. 맞죠? 치환해서 차근차근 다시 등장시키면 됩니다. 이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를 치환한 다음에 그렇게 접근해주면 되겠어요. (925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그냥 일일이 하는 게 맞긴 한데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0부터 x까지
f 프라임 t dt 이게 남는다 했죠. 자, 그게 4x 세제곱입니다. 네, 그렇대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f 프라임을 적분하면요, 네, 그냥 fx입니다. 빼기 f0이죠. 근데 그게 4x 세제곱이래요. 잠깐, 근데 문제에서 f0을 알려줬네?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 아까 고3 애들 수업하다가 잠깐 나왔던 건데.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0부터 x까지 ft의 4제곱을 적분한 거. 이거 미분하면 얼마죠? 똑같아요. 그냥 fx의 4제곱이야. 알았죠? 뭐 대단히 딱히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속에 있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게 하나 상수고 하나 x면 미분하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x 대입하면 됩니다. 이게 속에 이상한 게 있건 말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죠? 어차피 얘를 적분했다가 미분한 거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된다. 뭐 물론 그 문제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게 들어있긴 하지만 아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혹시 이거 말고 또 질문 있나요? 자기가 질문을 좀 못했다, 덜 했다. 그런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어요? 없다면 다음 페이지 정적분의 활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적분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계산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계산을 좀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계산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짜증나는 부분이 있죠. 뭐예요? 분수가 너무 많아. 그렇죠? 심지어 분수도 분모가 다른 애들이 즐겨야 할 거 아니야. 맞죠? 왜냐면 적분을 하는 과정 중에는 그 차수의 역수가 개수로 들어오게 되는데 맞지? 그러면 이거 분수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걸 계산하는 건 좀 번거롭지 않냐? 라는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계산하면 되긴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좀 요령을 피우자. 물론 현재 수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요령을 피우지 않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극단적으로 빨리 푸는 거는 앞으로의 수능에서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게 하겠답니다. 그게 평가원 입장이고요. 그게 지난 수능과 9월 모의평가에서 등장했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당장 내신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신 시험에서는 이미 극단적으로 빨리 푸는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왔었고 그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수능을 앞둔 게 아니라 내신을 앞둔 상태라면 그런 공식들을 좀 외우면서 우리가 문제를 준비해 주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적분의 활용 파트의 첫 번째는 바로 넓이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넓이라는 것은 뭐로 받아들일 수 있다 했어요? 정적분을 부호 달린 넓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럼 넓이는 뭐야? 정적분에서 부호를 없애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다, 정적분한다. 그게 아니라 절대값을 정적분하면 그게 넓이가 된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거죠. fx가 다음과 같이 x축 위에만 있다. 그럼 여기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그냥 정적분만 하면 돼요. 문제는 얘네들이 아니겠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얘는 플러스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지만 그렇죠? 여기는
자체가. 여기는 정적분을 그냥 하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마이너스인 건 넓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넓이는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얘를 절대값에서 이런 식으로 y는 절대값 fx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쓸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에 이 c라는 지점이 있다라고 할 때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는 그냥 fx를 적분하면 되지만 c부터 b까지는 어떻게? 마이너스 fx를 적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넓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건 함수값의 합인데 그걸 이용해서 넓이라는 걸 구하고 싶을 때 넓이라는 값이 무조건 0보다 크게 하려면 이 함수값 자체를 플러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값을 정적분하면 그게 바로 넓이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값의 정적분을 해주면 그게 넓이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단순히 x축과의 관계만 다룰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곡선 사이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 2차 함수와 x축과의 넓이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2차 함수와 직선 간의 넓이를 구하는 상황도 등장할 수 있고 3차 함수와 x축과 이루는 넓이가 아니라 3차 함수와 어떤 2차 함수, 3차 함수와 3차 함수 이런 것들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게 된다. 다 이런 넓이를 뭔가 구하고 싶나 봐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얘와 다시 이 직선과 2차 함수와의 관계지만 그 둘을 빼면 결국 2차 함수가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1차에서 2차를 뺀 거잖아. 그럼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1차에서 2차를 빼면 이게 결과적으로 또 다른 이런 2차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맞죠?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플러스인 걸 뺐으니까 위로 블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게 될 거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절대값을 해서 맞죠? 정적분을 해주는 건데 이게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어떤 x축과 3차 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또한 3차 함수와 3차 함수를 빼는 것도 우리가 3차 함수와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이 교점을 구할 수만 있다면 앞에서 했던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만 잘해주면 된다는 거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 그래서 그들 간에 어떤 다른 곡선과 곡선 간에 둘러싸인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어디가 교점인지만 파악하고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파악한다면 절대값의 정적분이다 라는 측면에서 넓이를 구해주기만 하면 될 거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교재 152페이지의 중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냥 뺀 거의 절대값을 정적분하면 된다. 만약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면 그냥 절대값 정적분하면 되고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면 뺀 것을 절대값에서 정적분해주면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내용 자체는 별거 없죠.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말했다시피 어쨌든 계산을 잔뜩 할 거 아니에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0부터 x 이런 게 아니라 0부터 1까지, 0부터 3까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된다는 건데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공식들을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넓이 공식이라고 부를 거고요. 유형화 되긴 하는데
잘 안 나오는 건 잘 안 나오고요. 자주 나오는 건 드립다 진짜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일단 다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4개 정도가 있는데 2개 정도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x축과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게 넓이가 얼마가 되냐?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답니다. 3차 함수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 이게 접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접하는 상황에서 얘가 y는 a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거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알파가 어디 있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똑같이 그냥 접하는 것과 지나는 게 같이 있을 때는 뺀 거에 4제곱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적어두길 바랄게요. 당장 외울 만한 성질은 아니라서. 3차 함수까지 했다면 4차 함수도 있겠죠? 4차 함수는 2가지 종류가 대표적이에요. 첫 번째, 뭔 형태죠? 얘 세제곱인 부분과 지나는 부분이 있을 때 요게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했을 때 2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4차 함수니까 5제곱이겠죠? 4차 함수는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애에 대해서 여기 알파와 베타가 어떤 x축에 접해 있을 때 y는 ax 4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우리가 얘네들을 일반화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 일반화한 것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글쎄 라는 생각은 들어요. 얘도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이거 3개, 이거 2개는 좀 많이 나오고요. 이거 하나는 가끔 나오고 얘는 거의 안 나오긴 해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6, 12, 20, 30 어떤 규칙이 있죠? 6, 12, 20, 30 규칙 보여요? 2, 3, 3, 4, 4, 5, 5, 6 그렇죠?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까지는 설명을 합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요. 자, 근데 말했다시피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것만큼 많이 나오는 주제가 하나 더 있어서 누구냐면 3차 함수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점이 접하는 경우는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나오긴 하지만 이거가 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교점이 3개인 거. 그럼 교점이 3개인 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좀 특이하게 생긴 거라서 좀 잘 적어둬요. S1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a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실상은 이미 인수를 다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 넓이가 어떻게 되냐?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 감마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조금 괴랄하죠. 자, 어떤 의미냐면 이 S1의 넓이는 여기 길이를 3번 곱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중간까지의 길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감마에서부터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까지 곱한 값을 곱해주면 넓이가 된대요. 좀 특이하죠? 실제로 증명이 가능한데 증명하려면 칠판 하나가 모자라서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보내줄게요. S2는 그럼 어떻게 되냐? 비슷해요.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죠. 여기. 그럼 얘는 또 누구부터 누구까지 곱하냐?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여기까지.
알파까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감마 플러스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특수한 경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0 알파 이렇게 대칭성이 이루어질 때는 그럼 실제로 넓이가 같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넓이 똑같다는 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그냥 합쳐서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절대값 a의 알파의 4제곱 이게 퉁쳐집니다. 그래서 확 극단적으로 간단해지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식이 좀 많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얘 진짜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거가 그 다음 순이고요. 얘는 가장 안 나옵니다. 얘 잘 안 나와요. 애초에 우리가 사차함수를 적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식이 더럽기 때문이죠. 곡선도 더럽게 나오고 식도 더럽게 나오고 그래서 잘 나오진 않아요. 물론 이것들은 일종의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게 등장하지 않았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중간하게 적분할 때는 못 씁니다. 못 쓰는 건 맞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단어 외울 때 좀 특이한 것도 가끔씩 외우잖아, 맞지? 그렇지 않니? 맨날 흔해 빠진 영어 단어만 외워요? 아니잖아. 혹시 모르니까 좀 어려운 영어 단어 외워두죠. 그런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좀 어려운 거 외워두는 겁니다. 알았죠? 혹시 모르니까. 빈도수는 저렇게 된다라고 했지만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 때 가끔씩 나오는 것도 알아두면 혹시?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시. 예를 들어 이번 수능은 아니죠. 그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 중에 할선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잘 몰라요. 여기에서 비율 관계가 어떻게 나오죠? 기억해요?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랑 똑같은 거? 근데 이걸 까먹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중학교 때 이야기하는데. 그걸 말했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쓱 배우고 넘어가요. 근데 이게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야. 야, 3년 만에 나오는 거지 따지고 보면 맞죠? 근데 누가 기억을 하냐고. 근데 기억하고 있던 친구는 쉽게 풀었겠죠. 물론 이게 비율 관계, 그러니까 비례식이 나오는 거라서 얘랑 지금 원주각이 같고 같아서 비율 관계가 된다라는 거를 찾으면 금방 하긴 해. 아예 못하는 건 아니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몰라도 그냥 계산하면 다 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그치? 근데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 중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공부하자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봐두면 좋다. 알았죠? 자, 관련된 내용들 이거 보면서 웬만하면 이거 당분 잠시 동안 안 지우고 할게요. 알았죠? 가운데에다만 풉시다. 988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와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슝 그려진 거죠. 근데 여기 0이라는 애랑 k라는 애를 세로선으로 긋고 문제에서 여기 S1, S2, S3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근데 S1, 2, 3이 등차수열이래. 세 개가 등차수열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생각해요? 세 개가 등차수열이라고 하면 보통 뭘 생각해? 중항을 생각하죠. 등차 중항. 맞아요. 기억하죠? A, B, C가 등차수열이라고 하면은 B의 2배는 A와 C의 합이다. 즉 S1, S2, S3이 등차수열이라는 멘트는 S1 더하기 S3이 2S2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여기 넓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은
3S2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2차 함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6분의 개수의 절대값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 2 뺀 거의 세제곱이 돼서요. 2분의 9가 되고 그럼 S2는 얼마? 2분의 3 이렇게 구한 겁니다. 알았죠? 아, 그냥 적분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x제곱 뭐 식 쓰지도 않았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것을 적분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똑같다고. 그쵸? 계산 괜찮아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적분하면 실제로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근데 귀찮다는 거지. 저 분수 계산하는 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질문 있나요? 없죠? 넘어가서 999번. 문제에서 1차 함수와 3차 함수가 있어서 0과 2와 4가 있대요. 근데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얘는 누구예요? 그림 중에 지금 누구죠? 여기 있는 것 중에 저거 2부터 4까지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 누구죠? 어디예요? 저기 왼쪽 아래에 있는 쟤죠. 왜냐면 0, 2, 4잖아. 그치? 그럼 간격이 똑같죠? 얘는 일반적으로 간격이 다를 때 많이 써먹어요. 알파, 베타, 감마의 간격이 다를 때. 간격이 같잖아. 맞지? 그럼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똑같죠? 그럼 여기에다가 나누기 2만 해주면 되는 거 이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4분의 절대값 A, 이거 최고차 함계수 말한 적 없잖아요. 그쵸? 그거에다가 2의 4제곱을 한 개. 간격 2니까 그게 2라는 거죠. 그래서 A는 얼마?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 A의 절대값이 2분의 1. 그러면은 지금 fx 빼기 gx가 최고차 함계수는 2분의 1이고요. 지금 f가 3차 함수예요. 그쵸? 3차 함수 요 f가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플러스니까 이따위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얘에서 얘를 뺀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은 식이 다음과 같이 써지겠죠? 왜냐면 교점은 인수가 되니까. 그치? 교점은 인수가 되니까 다음과 같이 써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f1 빼기 g1은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서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그럼 내가 찾는 거는 얼마야? 2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했네요.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문제에선 G1 빼기 F1을 물어봤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떻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A라고 쓰고선 A, X,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를 2부터 4까지 정적분한 게 2구나 라고 해서 풀어도 돼. 한 뭐 3줄만 더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도 된다고. 우리 3줄 쓰기 싫어서 한 줄짜리 외우자는 겁니다. 알았죠? 이어서 1010번 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우리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을 때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을 때는 둘러싸였다는 건 어쨌든 끝과 끝이 있다는 거잖아. 맞지? 경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교점부터 찾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요. 가장 첫 번째입니다. 교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부터 뭐까지 접근할지를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식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교점을 알려줬다는 거죠. 1부터 0까지라고, 맞죠? 그리고 여기 넓이를 구해달래. 이 fx가 2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랍니다. 그렇대요. 그러면은 사실 얘는 뭐가 돼요? 이거 계산하라는 건 뭐야? 아, 이 도형과 도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저 2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해서 저 직선을 뺀 것을 우리가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뺀 거가 여기니까, 그렇지? 이걸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죠. 근데 이걸 빼면 어떻게 돼요? 지난단은 인수 하나짜리고요. 접한다는 우리가 완전제곱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식이 뭐가 돼요? 0부터 1까지 x곱 2x에 x-1의 제곱 dx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에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 극대극소 파트에서 주구장창 식을 썼던 이유죠. 근데 이럴 필요가 없다고. 뭐? 얘가 저 그림이잖아. 그쵸? 그래서 12분의 2에 1을 곱한 값이다 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 그림이잖아요. 접하고 지나고. 그쵸? 물론 당연하게도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식 쓰는 건. 알았지? 근데 식을 쓰지 않더라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식을 못 쓰는 건 그건 나름 문제다. 왜? 이거 식을 못 썼다는 건 앞에 문제들, 앞에 소단원들을 못 했겠지. 그쵸? 그래서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이제 계산을 한 게 나왔네요. 드디어 뭔가 식을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왔네요. 1016번. 문제에서 넓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넓이가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넓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넓이는 같다. 근데 뭔가 단서가 더 있겠죠? 근데 보통 부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넓이에는 부호가 없죠. 그쵸? 넓이는 무조건 플러스니까. 근데 넓이가 같다는데 그게 x축을 기준으로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른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쓰냐? 합이 0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넓이가 같은데 부호가 다르면 더하면 0이잖아. 그치? 근데 웬걸? 우리가 부호까지 신경 쓰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냥 정적분하면 되죠. 그쵸? 그냥 정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16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답니다. 근데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교재에서는 그림이 좀 잘 그려져 있으니까 파란색이랑 주황색이 똑같대. 근데 파란색은 X축보다 위에 있고 주황색은 X축보다 아래에 있잖아. 근데 크기는 그럼 같고 부호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그냥 적분하면 0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죠? 누군데? 여기가 그래서 누군데? 알파라고 내가 설정을 해놨는데 그래서 알파가 뭔데? 알파가 뭔데 어떻게 값을 구해?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식을 써봅니다. 어떻게 돼요?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를 0부터 알파까지 계산하면 4분의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가 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정작 k거든? 그럼 알파를 뭔가 처리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알파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알파를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서?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알파의 정체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여기에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거든. 즉 0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k 이렇게 되기 때문에 k라는 거 대신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를. 그래서 정리해주면 0은 4분의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알파 4제곱 플러스 2알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 4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 0인 거니까 그지같이 나오네. 알파는 루트 3분의 4가 되고요. 그래서 k는 여기다 대입한 거죠? 대입하면 얼마죠? 3 루트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4 3 루트 3분의 12 3 루트 3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4 루트 2 4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플러스네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연립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적분을 드디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적분 해주고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넓이랑 관련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지금 상황처럼 넓이는 같다라고 제시하고선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에 있을 때는 합이 0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합이 0이다라는 걸 써먹는 방법으로 그냥 정적분 때려버리면 그게 0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정적분은 함수값의 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그대로 인식하고 이건 마이너스 그대로 인식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0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방법을 따지는 겁니다. 하필 이 문제 공간도 모자란데 여기다 풀었네. 자, 이어서 몇 번이지? 20번인가요? 방금 했던 것과 비슷한 주제가 1020번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라는 게 다음과 같이 있어요. 0과 4죠. 근데 ax제곱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나 봐요. 그쵸?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넓이가 2등분 됐답니다.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다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
일단 말했다시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교점부터 찾아야 돼요. 근데 이 교점이 누구냐면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의 교점이 되는 거고요. 맞죠? 둘의 교점 구하면 어디예요? 뭐예요? 그냥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a 플러스 1분의 3인가요? 네. x는 a 플러스 1분의 3입니다. 좀 징그럽게 나오네요. 일단 써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a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는 0. 그럼 x로 묶으면 a 더하기 1의 x 빼기 4니까 맞지? 이거 0인 게 얘잖아요. 저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1분의 3.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럼 여기 넓이가 이만큼 넓이의 절반인 건데, 그쵸?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 아까 말했던 요거 쓸 수 있죠? 6분의 요거가 둘레의 넓이니까 6분의 1 곱하기 4의 세제곱. 근데 그거의 절반을 계산해주면, 그쵸? 그럼 얼마가 된대요? 여기 넓이가 된대. 근데 여기 넓이를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 원래는 얘에서 얘를 뺀 걸 적분해주면 되죠. 근데 뭐 어차피 이것도 2차 함수와 2차 함수 둘러싸인 거면 2차 함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4의 몇 제곱? 세제곱 해주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요거 뺀 거에 세제곱 해주면 된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뭐 6분의 1, 6분의 1은 약분 되고요. 그쵸? 4의 세제곱과 4의 세제곱도 날라가죠? 그럼 이게 a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가 돼요? 2가 되고요. a는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걸 또 꾸역꾸역 전개하고 있지 말고, 맞지? 똑같은 거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려도 되죠. 6분의 1, 6분의 1,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 a 플러스 1의 세제곱과 a 플러스 1은 하나씩 약분돼서 여기 제곱만 남고요.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이 2가 된다라고 쓸 수 있고, a는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점을 잡을 때 이것처럼 아예 진짜 뜬금포로 나오는 게 아니면 우리가 직접 문자로 나오더라도 표현해주는 게 중요해요. 보통 이렇게 문자 나오면 너무 징그럽다고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그러라고 낸 문자라서 교점이 문자로 이상하게 나올지라도 그냥 표현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1025번 보도록 할게요. y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a가 순서를 바꿔주는 게 좀 좋겠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대요. 마이너스 1과 a와 1. 여기 넓이의 합이 언제가 최소가 되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a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거면 얘가 작아지고 커지고 얘가 작아지고 커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데, 맞지? a가 어디 있냐에 따라. 근데 그럴 거면은 최소는 일반적으로 언제 생기겠어요? 둘이 똑같을 때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둘이 똑같으려면 근데 가운데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얘 0이다. 이렇게 하는 게 틀린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답도 맞고요. 답도 맞고. 이게 3차 함수라서 되는 아이디어긴 한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A가 극단적으로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A가 극단적으로 크게 있으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A가 어디 있냐에 따라 얘 넓이랑 얘 넓이가 변하는 건 맞는데, 대칭성에 의해서 A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 여기 넓이와 여기 있을 때 넓이가 똑같은 순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한쪽이 작고 크다고 했을 때. 그치? 그게 대칭성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최소라는 것은 그게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소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둘의 가운데 정확히 0일 때 최소가 될 거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아예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엄밀하냐라고 묻는다면 그 엄밀함은 우리가 정확하진 않다. 이해는 하지만 그거를 이제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풀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전개한 다음에 그냥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적분하고요. 그 다음에 a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아래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계산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식을 등장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지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게요. 이걸 활용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깔끔하진 않은데. 자, 여기 넓이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과 a와 1이죠. 여기 넓이는 아까 말했다시피 6분의 최고차항계수 1 곱하기 여기서 이것 빼면은 a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리고 감마 여기에서 얘네 둘의 중점 2분의 a 더하기 1이죠. 1에서 2분의 a 더하기 1을 빼면요 2분의 1 마이너스 a를 곱한 게 됩니다. 이게 여기 넓이고요. 얘 넓이는 어떻게 돼요? 6분의 1 곱하기 1에서 a를 뺀 거죠. 1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 여기 중간에서 얘를 뺀 거. 2분의 a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라서 2분의 얼마죠? 얼마죠? 그 2분의 a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2분의 a 더하기 3인가요? 자, 이렇게 써집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건 이 둘을 더하는 거거든. 그쵸? 더하기 싫게 생겼다. 이분의 a 더하기 1에서 혹시 잘못 계산한 거 아니죠? 잘못 계산했죠. 그쵸? 왜냐면 1에서 2분의 a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네, 이게 2분의 3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둘을 더하는 게 내가 찾는 애가 되고요. 둘을 더하면 넓이는 어떻게 돼요? 12분의 계산하기 쉽게 생겼는데.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이 없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4제곱 그 다음 계산하면 참.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a 4제곱이랑 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9, 3, 6, 12a 제곱 그리고 더하기 3, 더하기 6. 네, 얘가 됩니다. 자,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거라서 둘 더하면 이렇게 되네요. 지금 공간이 모자라서 그냥 암산을 했어요. 자, 근데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4차 함수잖아요. 그쵸? 맞아요? 4차 함수인데 a가 0보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최소는 어디에 생겨요? 극소값이겠죠. 그래서 a가 0일 때입니다. 이때 2분의 1, 이게 최소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4차 함수잖아요. 그쵸? 4차 함수의 최소값 어떻게 되냐는 거고요.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애라서 여기에서 최소, 0에서 최소가 됩니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죠. 좀 헷갈리나요? 얘 미분하면 되는데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4 3분의 2a 세제곱 더하기 2a 얘가 0 되는 값에서 그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값이 a가 0일 때랑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여기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범위에서는 최소값은 0일 때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정적분하고 정적분해서 넓이를 구했더니 이러한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식이 나온 거에서 우리가 식을 이 4차 함수 그래프를 유도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최소값은 극소값이 되는 부분이니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으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a가 0일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좀 계산이 복잡한 문제긴 해요. 이거를 전개하는 것도 좀 까다로운데, 그래도 뭐 계산하는 방법, 요령만 좀 이야기하자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 잘하니까. 얘랑 얘가 생긴 게 a에만 딱 마이너스 붙이면 똑같죠? 그쵸? 이 둘 y축 대칭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a에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하면은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이 y축 대칭한 걸 더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홀수항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짝수항만 남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짝수항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그쵸? 얘네들이 지워지잖아. 그치?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좀 까다로운 문제긴 하네요. 딱 유형 3개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긴 얘기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네요. 답답해라. 자, 이제 넓게 씁시다. 1030번 fx 더하기 3은 fx라는 주제는 뭘 말하냐면 주기함수라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쵸? 주기함수. 근데 fx라는 애가 2x, 2, 마이너스 2x 더하기 6 이렇게 돼 있답니다. x가 0과 1 사이, x가 1과 2 사이, x가 2와 3 사이.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 그래프가 0과 1과 2와 3의 기준으로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슝 올라갔다가 그냥 유지되다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뭐 한다는 거야? 그림이 반복된다라는 걸 일컬어요. 맞죠? 주기함수라는 멘트를 통해서. 그런가요?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0부터 K까지 적분을 했더니 넓이를 구했더니 13이래. 그래서 쪼개봤어요. 여기 넓이는 얼마예요? 1이죠? 여기 넓이는 2죠? 여기 넓이는 1이야. 자, 그러면은 주기당 4씩 만들어지는데 넓이가 13 되려면은 어디까지 와야지 13이 돼요? 여기 4야.
그러면 이게 6만큼 왔을 때 또 4가 있겠죠? 그럼 또 어디까지 왔을 때 9만큼 왔을 때 또 4가 되겠죠? 그럼 현재 얼만큼 넓이가 됐어? 12. 1이 모자라죠? 1 어떻게 채워요? 딱 하나만 더 있으면 되죠. 그래서 누구?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우리가 정적분이 넓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얘가 지금 굳이 적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사다리꼴, 삼각형 넓이니까 맞지? 그냥 적당히 넓이만 구해주면 문제가 풀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굳이 형태를 쓰자면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여기서 끊기는 형태를 원한 거였죠. 4, 4, 4, 1. 자, fx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게 주제는 이겁니다. fx와 f 인버스 x가 있을 때 f 인버스 x가 x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는 fx가 y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와 같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이래요. 지금 F2가 2고요. F6은 6이죠. 2,2랑 6,6이 점이 두 개가 있어요.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쵸? f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2,2랑 6,6 지나니까. 근데 여기 2부터 6까지 얘를 적분한 게 s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게 역함수죠. 왜냐면 y는 x에 대해서 맞지? 대칭하는 거니까. 그럼 이 역함수가 2부터 6까지 구하는 넓이 여기는 뭐냐면 실제로 여기랑 똑같다는 거죠. 그쵸? 얘는 f고요. 얘는 f 인버스고요. f 인버스가 2부터 6까지 정적분한 것은 이 f에서 y축과 이루는 넓이랑 똑같아 보이잖아. 그치? 왜냐면 애초에 역함수가 y랑 x를 바꿔서 만든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주황색을 우리가 적분을 할 이유가 없죠. 왜? 여기 큰 정사각형에서 여기 정사각형이랑 s 빼면 되잖아. 그치? 36에서 4 빼고 s 빼면 그게 주황색 넓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나? 그쵸?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K는 문제에서 말하는 K는 뭐예요? K 빼기 S는 32 빼기 S가 돼서 32가 내가 찾는 K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설명하고 싶어서 푼 문제예요. 역함수가 X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는 fx가 y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다. 여기서 좀 심오한 아이디어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떻게 볼까?
네. 이렇게 해볼까요? y는 fx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잡을 거고요. 여기가 1, 0,1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여기 뭐라고 할까? 한 뭐 2,4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를 적분한다고 합시다. 그쵸? 그럼 여기가 되죠. 맞죠? 맞아? 근데 내가 만약 문제에서 마이너스 f 인버스 x를 적분하고 싶은데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y좌표를 기준으로 적분을 한 거겠죠? 그래서 아마 f 인버스 x를 0부터 4까지 적분한 거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빨간색 넓이가 되는 거 이해가요? 아닙니다. 알았죠? 빨간색 넓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넓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하는 의견에서 차이가 생기는 건데 뭔 말을 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이 x축과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 x축 아래에 있으면 올려서 절대값 취한 다음에 적분했죠. 그쵸? 근데 얘는 지금 fx 입장에서 보면 x축보다 다 위에 있잖아. 그치? 근데 y축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예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0부터 4까지 f 인버스 x를 적분했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마이너스로 인식돼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넓이를 구하되 부호를 좀 신경 써줘야 됐다. 뭐 그런 이야기죠. 알았죠? 오케이?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역함수를 한번 만약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다시 한번 이겁니다. 우리가 y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라고 인식을 할 때 여기 부분은 플러스지만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라고 인식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알았죠? 센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쯤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을 했습니다. x축 기준으로 위아래가 뿔마면 y축 기준으로 뿔마다. 네, 각설할게요. 1037번 보면서 잠깐 쉬었다 하죠.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있는데 f 인버스 x가 있대요. 이거 역함수 어떻게 쓰죠? 이거 역함수 뭐라고 써? 네, 그딴 거 쓰지 못하죠. 그쵸? 자, 그럼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따지냐는 거야. 역함수를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점을 찾아? 어떻게 교점을 찾아요? 그쵸.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y는 x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의 교점을 찾으면 되고요. 그쵸?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0인 거라서 어라? 이거 근이 뭐야? 0은 중근이고요. 1은 지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사실 y는 x를 기준으로 얘의 그래프는 접하고 지나는 애가 됩니다. 1에서. 나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해서 뭐 하면 돼요? 2배 해주면 되잖아. 그치? 왜냐면 역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역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쵸? 2배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어라? 이거 뭐야? 접하고 지나는 거네? 12분의 1 곱하기 1의 4제곱. 근데 그게 2배. 위아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된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 형태죠? 접하고 지나는 거 맞지? 이거 넓이 구하는 거라서 그냥 공식 쓸 수 있었다 라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y는 xy 교점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때는 다른 공식을 쓰면 되고요. 그래서 역함수와의 관계는 저렇게 이제 x축, y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를 묻거나 아니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묻는 문제들 두 가지가 있는데
둘러싸인 부분을 따질 때는 y는 x를 기준으로 해준다라는 것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남은 파트 설명할게요.